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화장실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뭐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백화점 같은 데라든지, 뭐 호텔은 당연히 깨끗하겠죠. 백화점 가니까, 어떤 안에 가니까는 뭐, 비데가 있는 데도 있고,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백화점 같은 데.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때는 뭐, 손 씻는 데 가면 입에 가글 할 수 있도록, 가글 하는 것도 있고, 그 컵을 옆에다 놔도 가글하게 그런 데도 있고. 아주 좋아요. 뭐, 옛날에도 백화점은 다 깨끗했죠. 문제는, 버스 타고 가니까 이제 휴게소에 내가, 기차도 매진되고, 뭐, 비행기도 매진되고 이래서 서울, 부산을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휴게소 가니까 뭐, 휴게소는 뭐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뭐, 아주 뭐, 쌈박하게 깨끗한 건 아닌데, 뭐, 그 전에 얘기 듣기로는 휴게소 그걸 이제 뭐, 경매로 뭐, 입찰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한 1년, 2년 하다가, 또 뭐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휴게소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청결도를 검사를 하고 감시를 해가지고 뭐 청, 휴게 뭡니까 화장실이 더럽고 이러면은 뭐 다른 거기 있는 현 입주민을 뭐 빼내고 뭐 새로 임차인을 새로 집어넣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뭐 그걸 알고 뭐 깨끗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하도 사람이 많이 사용하니까 뭐 어떤 특정 시간대에 가면 좀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놀란 게 일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큰 도시에 있는 고속도로 터미널은 그런 데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지 뭐 광주는 안 가봤는데, 대구나 부산 같은 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전라남도 목포를 간 적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휴게소도 거치고 해서 목포역에 도착했는데, 목포 이제 대합실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목포가 인구가 지금 뭐 한 30만 명 가까이 될걸요. 중소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주 조그만 도시다. 그렇다고 아주 뭐 대도시도 아니고, 뭐 이제 진주, 마산, 창원, 목포, 뭐 그 정도, 여수, 뭐 군산, 뭐 이제 울산은 좀 클란가, 뭐 포항, 강릉, 뭐 그 정도 수준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목포의 그 해외 시외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을 갔는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그렇죠. 그쪽은 목포에는 그 금호고속이라고 그 호남 지방에서 자생한 아주 뭐 대부분의 그쪽 지역의 버스를 거의 막 이게 독점하다시피 한 그룹이 금호버스, 그 금호그룹이라는 데인데, 아마 거기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 대합설의 전체적인 관리나 뭐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목포시에서 뭐 직접 관리하는지 뭐 버스 회사에서 관리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제가 어릴 때 목포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은 뭐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지금도 제가 말이 전라도 그 뉘앙스가 많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멋이가 많이 있잖아요. 뉘앙스가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 살아서 그러는 건데, 이제 어릴 때 살았던 그 기억으로 이제 한국 가면 꼭 한 번씩은 들립니다. 들리는데, 두 번째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유달산에 가보고 싶고, 내가 살던 곳은 가보고 싶은데, 그 가는 과정이, 그 도착해서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더럽기나 마찬가지인가. 거기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변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한 6m, 1000m 떨어진 데서 막
빗자루 하고, 뭐, 걸레 같은 거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신경질을 막 내면서, 욕 비슷한 걸 막 하면서, 어떤 놈은 XX가 뭐 있다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성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용하는 사람도 뭐,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 사용을 한 건지 어쩐가 하여튼 뭐 물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하여튼 어떤 놈의 XX가 이렇게 썼냐고 그러면서 막 욕 비슷한 걸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다녀요. 그런데 냄새는 뭐 그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뭐 욕한다고 냄새가 없어집니까? 뭐 다른 더러운 거에 씻어 내리고 뭐 이제 닦고 이렇게 하면 없어지겠잖아요. 냄새 자체는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향수라도 좀 뿌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한국 사람들이 향수는 또 잘 안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향수를 한국에서 하나 샀어요. 백화점 가서 향수를 한 2달만 쓸 수 있게 조그마한 거 하나 사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 뿌리고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또 향수를 잘 안 쓰더구만요. 서로 그런 게 있으면 향수를 서로서로 쓰면 서로 불쾌감 덜 할 텐데. 그래 가지고 뭐 화장실이 그래요. 그거 시골도 아니지 중소도시 화장실 어떤 화장실 가 보니까 화장지 두루마기 화장지가 그 화장실 내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들어간 입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놨어요. 딱 하나를 걸어 놓고 인제 들어가면서 만인이 보는 상황에서 남자고 여자고 그 두루마리 가 가지고 화장지를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떼 가지고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합실이었지, 대합실. 버스 대합실. 그러니까 버스 대합실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도 들어가면서 화장지 떼 갖고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면서 화장지 떼 갖고 들어가고 좀 민망스러운 이제 광경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화장실 안에다 그 변기 있는 그 안에다 넣어 놓으면은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아니면 누가 사람이 자꾸 가져가서 그런가. 제가 목포에 가 가지고 에어비앤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죠? 에어비앤비. 들어갔는데 집은 잘 지어 놨어요. 인제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죠. 뭐 3 층, 4층 이렇게 건물 해 가지고 에어비앤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유달산 기슭에 있는 건물인데 화장지를 그 방에 그러니까 제가 자는 그 방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에 화장지를 또 갖다 놨어요. 여기는 화장실도 아닌데 왜 화장 두루마기를 여기다 놨나 했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크리넥스 한국 뭐 크리넥스가 그게 뭐 브랜드 네임 이름인데 그런 일회용 크리넥스 그런 건 없고 그냥 화장지를 거기 걸어 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직도 2023 년인데 옛날 제가 90 년대 한국에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화장지를 예쁜 이렇게 이제 수를 놔 가지고 이런 통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제 안에서 잡채면 쫄쫄쫄쫄 딸려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차 뒷좌석 그 위에다가 딱 올려 놓고 다니는 차들이 많았어요. 그 어디 가나 뭐 화장지도 코로 풀고 화장지로 입도 닦고 화장지로 눈도 닦고 화장지로 그 밑도 닦고 뭐 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여기 해외에 나가면 서양에 가면은 화장지를 화장실 밖에서는 절대 안 씁니다. 그건 민망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실례이기도 하고 그건 격이 안 맞는 얘기기도 하고 천박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못 사는 인도는 뭐 방글라데시는 뭐 어디 아주 이 아프리카 어디 뭐 그런 데서야 뭐 앞뒤 구분 안 두고 막 쓴다 하지만은 인구 3만 명 국민 1 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명 넘어서 그 4만 불 가깝고 뭐 PPP는 뭐 거의 3만 7천 일본이나 뭐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스페인 전부 다 인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그런 화장실을 그런 데서 쓴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고. 화장실이 아직도 더러운 데가 너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비누를 화장실에 인제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보고 나면. 비누가 대부분 다 있어요. 뭐 비누가 아니고 물비누 이렇게 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 어느 화장실 가니까 그 거울 밑에다가 이렇게 꼬챙이를 이렇게 딱 그 조그마한 국기 계양대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비누를 이렇게 딱 꼽아 놨더라고요. 사람이 그 비누를 이렇게 만져 가지고 인제 손을 씻고, 그다음 사람도 똑같은 비누를 또 이렇게 만져 가지고 또 씻고, 그다음 사람도 이거 뭐라고 그럴까, 꼭 꼬마들이 아이스크림을 니 한 번 빨고 내 한 번 빨고 돌아가면서 빨아먹는 그런 느낌? 서울에는 뭐 그런 데가 없겠죠? 지방이니까. 지방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뭐 비누 하나라도 휴지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에 가 보니까 지방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 많아요. 어떤 교통요금 같은 거 더 들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북 문경인데 거기 한번 이번에 가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그 1960 년대 중반에 제가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간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버스가 가는데 하루에 한 번 3 번, 4 번밖에 없어요. 기름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안 들어가요. 하루에 3 번, 4 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기다렸다가. 그냥 지차 아니면 못 들어가요. 안 그러면 저같이 관광객들이라는 거 이제 나그네들은 택시를 대절해서 들어가요. 택시 타고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때 "어디 어디 갑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거의 한 30-40 분, 문경에서 한 30-40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내릴 때쯤 되니까 "나오실 때는 어떡하실라고." "왜 나갈 때 택시 타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 택시 안 들어옵니다.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자동차 하이제킹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버스 기사님한테 한 2 시간 3 시간 기다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동네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인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뭐 아주 깡촌이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산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평지예요. 멀리 이렇게 산들이 좀 있고 평지고, 뭐 아스팔트 동네 앞에는 어느 정도 뭐 차 1대 정도 들어가고 뭐 나오고 할 정도고, 차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 다 돼 있고. 그래 갖고 동네 주민들도 보니까는 뭐 차들이 웬만하면 1 대씩 다 있어요. 뭐 어떨 때는 2 대씩 있고, 뭐 아저씨가 1대 타고 다니고 아줌마가 1대 다니고. 저기가 우리 고가들 집성촌이라 보니까 전부 우리 친척인데, 뭐 한 친척들 인제 다 빠져나가고 거의 없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은 고 무슨 이러는데, 보니까는 뭐 인제 바깥 어른도 차 1대 있고 안주인도 차 1대 있고 뭐 그런 시골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버스는 그래서 버스가 안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괜히 그냥 타고 다니는데 왜 버스를 우리가 내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골에 여기저기 들어가면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한국 농촌이 멀리 쳐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강도 있고 하천도 흐르고. 근데 내가 외국인을 한 사람을 데리고 불국사 구경을 시켜 주는데, 불국사에서 올라가는 좀 높잖아요. 거기서 아래 마을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산이 이렇게. 거기는 뭐 초가집도 있고 계야집도 있고 막 옛날에 그 당시에 그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평화스럽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근데 농촌 그 동네 들어가 보면 비극이에요. 왜? 그 농사를 지느라고 요즘은 뭐 풀을 없앤다고 비닐, 까만 비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덮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필요 없으면 다 걷어 가지고 한쪽에 놔두고, 비닐, 포대, 집에 담 부서진 거, 집 안에 그 쓰레기, 잡동사니 물건들, 그 까만
그 비닐로 그 조각 그 덮었던 거 그걸 안 치우고 한쪽에 다 쌓아 놓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연탄재도 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연탄 안 쓰니까 뭐 연탄재는 없더라마는 그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각 개인이 집을 정리를 안 해요. 그냥 마당에 한쪽에 쌓아 놓으면은 뭐 집안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정리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뭐 시골집에 담이 뭐 높지도 않고 이렇게 다 보이고 또 대문을 열어 놓기도 하고 해서 집안을 보면 다 보이는데 바빠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건지 하여튼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냥 산뜻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시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와 가지고 한번 시골에 한번 걸어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시골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또 차들은 타고 다녀요. 차 팔아 가지고 차라리 그 거주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1 년에 벌면 자기 거주 환경을 가꾸는 데 얼마를 쓰고 수리하는 데 얼마를 쓰고 내 교통비를 얼마를 쓰고 놀러 가는 데 얼마를 쓰고 뭐 옷 입는 데 얼마를 쓰고 이렇게 돈을 알로케이션 할당을 하잖아요. 근데 주거 환경 개선에는 그렇게 돈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일례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집을 한 번 사면 수리를 잘 안 해요. 수리비는 아예 예산에 없어요. 집 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큰돈 들여서 집을 사 놓고 여기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사는 애들은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집을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를 사면은 가구를 20만 불, 30만 불 집어넣어요. 그 집에 어울리게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100만 불짜리 집을 사 놓고 안에는 뭐 한 2-3만 불어치 가구 들어가 있을란가 말란가 그래요. 그냥 집만 덜렁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한 예산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사면 자동차도 뭐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방향이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돈을 쓰는 예산을 할당하는 그 내용. 이 사람이 보면 놀러 갈 여행 다니는 비용, 뭐 학자금, 뭐 한국에 학자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걸 못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차들 요즘에는 뭐 좋은 차 많잖아요. 벤츠도 타고 BMW도 타고 뭐 일본 차는 별로 없더라만 독일차는 뭐 외제차 그러면 좀 독일차가 뭐 저도 독일차를 한 20년 가까이 지금 몰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고장이 잘 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이 1 년에 한 번 더 가는 거다. 다른 차 한 번 갈 때는 한 2번 가면 된다. 정비소에. 뭐 이런 개념으로 뭐 탄다고 그래요. 그럼 한국에 보니까 렉서스나 일제차는 많이 없는 게 그게 뭐 일본하고 뭐 좀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유대감이 안 좋아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일본차가 많이 가는 일본차 고장이 나요. 사실 고장이 안 나요. 내가 지금도 도요타 차를 한 대 타고 있는데 지금 10만 마일, 뭐 16만 킬로를 탔는데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아직도 새 차같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차를 이제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뭐 강남 같은 데야 뭐 아파트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사니까 아파트 지하차고에 들어가 버리면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 벤츠고 BMW고 아우디고 뭐 폭스바겐이야 뭐 차가 좀 쌉니다만 벤츠, BMW, 아우디는 차값은 뭐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즘에는 뭐 젊은이는 포르쉐도 많이 탄다고 그러고. 네.
뭐 레인지로버도 많이 탄다고 그러고, 볼보도 뭐 탄다고 하는데, 뭐 볼보는 미국에서 한번 갔는데, 한국 가니까 뭐 볼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차를 주차하는 거 보면 주위 환경은 안 어울려요. 차는 좋은데, 주위 환경은 꼭, 진주 알을 그냥 진흙탕에 그냥 던져 놓은 느낌? 제가 좀 과했나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차가 그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 차는 참 깨끗하게 관리는 잘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멕시코에 출장 갔는데 저희 회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회사 물건을 많이 사겠다고 그래 그 사장을 한국에 모셔와 가지고 우리 공장 구경도 시키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멕시코나 미국 가면은 막 녹슬고 막 깨지고 뭐 이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없는 사람은 출할 비용이 없고 그러면 그런 걸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 가지고는 그때가 뭐 2000년 전이니까 오래됐지 20년. 한국에 차들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슬고 찌그러진 차가 하나도 없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차 관리는 참 잘해요. 세차도 잘하고 뭐 조금만 덴트 나면 찌그러지면은 가서 금방 고치고 뭐 싸니 수리비가 싸기도 하거니와 또 그런 걸 또 남이 눈치가 있으니까 얼른 고치고 안 그러면 저 친구는 뭐 차도 뭐 뭐 이러냐 이러면 눈치 보니까 한국 사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사회적인 위신도 많이 차리다 조금만 더러워도 금방 세차하고 또 이러니까는 이제 차는 참 깨끗하게 그러나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하여튼 관리를 잘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죠. 그런데 관리를 하면 차는 관리를 잘 하는데 왜 주변의 주거 환경은 관리를 안 합니까? 하수도 맨홀 이렇게 엉기설기 있어 가지고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냄새가 참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어디 도시에 가도 목포도 그렇고 뭐 어디 가도 냄새가 거기서 나오는데 신도시 관리하는 데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그 빗물 처리하는 데하고 하수구하고 뭐 보통 다 같이 있죠, 옛날에는. 그 하수구가 흘러서 그러는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하여튼 가는 데마다. 쪼끔 괜찮아. 버스 타고 문을 열어 놓고 해도 냄새가 나 가지고 문을 닫으면은 또 다른 냄새가 나고 문 열면 또 그 냄새가 나고 그래 가지고 부산에 가지고 참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 가지고. 부산에 가면 그 아난트 힐튼이라고 저기 송정 지나 가지고 기장과 그 중간쯤 가면 바닷가에 아주 뜬금없이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아난티라는 그룹에서 만든 힐튼 아마 프랜차이즈 뭐 호텔 그런 건데 뭐 아주 뭐 팬시한 그런 호텔은 아니던데 하여튼 바깥 경치는 뭐 5 성급이에요. 거기에 인제 호텔 앞에 그 오솔길이 있어요. 이제 그 트레일. 그래 가지고 쭉 걸어 가지고 저 기장까지 가기도 하고 밑으로 보면은 또 거기가 용궁사인가요? 그 절이 있어요, 바닷가에 그것도 관광객들 많이 가던데.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쭉 줄이 이어져 있어요. 길이 이어져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닷가인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요. 바닷물에 썩어서 그런지 어디 산속에 뭐 썩은 쓰레기를 어디다가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었는지 거기 동암이라는 마을이든가 후암이라는 마을이든가 거기 마을이 있어요. 그 송정하고 기장 사이에 가면은 그 마을을 지나가다 봐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바닷가인데도. 뭐 바다 해산물이 썩어서 그러는지. 비가 한 번 오고 나서 갔더니 바닷물이 완전히 구정물이더만 구정물이에요. 파란 게 아니고 누래요. 바닷물이 해안가에. 바닥에 있는 아마 그 흙탕물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바닷가에 강도 아니고 호수도 아닌데
바닷가가 바닷물이 누렇게 된다는 게 그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누군지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야 될. 그러니까 그 화장실 문화가 아직도 그렇게 문제가 돼 있으니까 주거 환경이, 예를 들어서 동유럽에 다잖아요. 옛날 공산권. 그럼 거기 지금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많이 못 미쳐요. 뭐 10,000불, 15,000불, 잘해야 20,000불. 옛날 에스토니아인가 거기 내가 크루즈 타고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도 한 15,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도심지가 깨끗해요. 깨끗해요. 화장실 가도 깨끗하고. 그게 다 한국보다 지금 못 살아요. 못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나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시죠? 제가 재작년에 스페인에 가봤는데, 근데 그 어디 가서 뭐 더럽다는 인상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길에 쓰레기가 좀 나돌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하는 그런 거 좀 있죠. 그런데 아주 그 눌어붙은 때는 없어요. 눌어붙은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씻어가지고 눌어붙은 때라는 게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안 씻어가지고 흙탕물이 묻어서 손이 더러운 거랑 안 씻어가지고 손이 몇 년 안 씻어가지고 손이 더러운 거랑 틀리잖아요. 한국의 인프라가 서울에 가면은 보도 블록 이렇게 많이 깔아놨잖아요. 신도시, 제가 송도를 가봤는데 송도하고 강남 뭐 이런 데는 도시가 깨끗하고 건물도 하고 간판도 굉장히 자제해서 붙이고 했더라고요. 뭐 간판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한데 보도 블록도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15,000보 이렇게 의도적으로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 걸었더니 지금 얼굴이 많이 탔는데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보도블록을 걷기도 하고 길 건너기도 하는데 그 공사를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시나 구나 뭐 하여튼 뭐 도에서 돈을 주고 하청을 줘 가지고 누구 건설업자들이 와 가지고 보도블록도 깔고 뭐 시멘트 작업도 하고 했을 거예요. 거기는 하자 보수는 안 하는가 봐요. 보도블록이 많은 부분이 깨져 있고 꺼져 있고 갈라져 있고 일어나 있고 그런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물 고이는 데가 또 많고 그 비올 때를 생각해서 경사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이 안 고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닥을 잘 다진 다음에 이 보드 블록을 그 벽돌을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푹 꺼져 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막 데꺼볶고가 심하잖아요.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 뭐 층간소음이 많다는 거 보면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알 것 같아요. 건설업자들 돈이나 벌려고 층간소음 해 갖고 2 층과 1 층과 2 층 사이사이에 제대로 뭐 보강도 안 해 놓고만 놔두니까 맨날 층간싸움으로 사람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싸우고 뭐 난리 나고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지만은 또 당해 보면은 참기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돈 문제더라, 돈 문제. 돈을 내가 얼만큼 벌어야 되는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GS건설이라는 데는 상당히 GS건설은 옛날 LG계통 그쪽 건설회사인데 금성사하고 뭐 옛날 럭키화학 뭐 이런 계통의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 있고 한데 뭐 철근을 뭐 30%를 빼먹었다나 뭐 몇 개를 빼먹었다나 요즘도 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빼먹는 그런 건설회사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싸게 만들어서 분양가나 적당히 받고 그냥 팔아버리면 됐지. 끝. 손 털고 나가버리면. 도대체 미국에는 그런 걸 빌딩 코드라고 그러는데, CODE. 한국은 그런 건축 관련된 그런 어떤 코드가 그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신문이나라든지 뉴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막 까다롭게 막 건폐율이 어쩌고 뭐 이러가면서 뭐 따지고 뭐 저명권이 없다는 등 뭐 조망권이 없다는 등 뭐 이러면서 굉장히 따지고 막 서로 쏘하고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허술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돈 맛에 돈 벌 줄만 알았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 소매치기는 없어도 사기꾼은 많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요즘 소매치기는 많이 줄었죠, 한국도. 점도둑들. 왜 그런 거니? 훔칠 게 없어요, 이제 주머니에서. 전부 캐시를 많이 안 쓰고, 전부 크레딧 카드 쓰고, 뭐 애플페이니, 삼성페이니, 무슨, 이런, 무슨 페이니, 이렇게 써버리고 크레딧 카드 쓰니까, 주머니를 뒤져봐야 가져갈 게 없으니까 소매치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소매치기가 자연히 줄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니까.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나 그런 데 소매치기가 많이 있다는데, 그건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요즘 집수들이나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는 행동이고, 한국은 뭐 이민자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다 뭐 단일 민족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사니까. 요즘에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유럽에 있는 각 나라에 비하면 택도 없죠. 그 비율 측면에 있어서. 택도 없이 작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한국도 아마 유럽에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그 이민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그만큼 살면 범죄율이 엄청 늘 겁니다. 그건 늘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면, 뭐 힘들면 뭐 대책 있습니까? 범죄에 빠들기 쉽죠. 미국이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이민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흑인들이 전통적으로 못 사다 보니까, 또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하고, 다른 민족들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못 배움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잡을 갖기 힘들고, 그러니까 갱이나 마약 같은 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범죄율이 자꾸 느는데, 그건 미국의 독특한 사정이에요. 왜 한국의 국민성 가지고 미국식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의 한국의 은근과 끈기라는,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화장실, 그 전체 주거 문화. 새로운,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외국에 재건축하는, 미국도 재건축하고, 제가 있는데도 재건축을 많이 해요. 옛날에 그 시카고 다운타운 같은 데도. 옛날 케네디 때 일괄적으로 쫙 아파트 지역에다 세미나를 분양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막 바둑판처럼 그렇게, 지금 다시 또 재개발하는데. 미국의 고스트 타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냥 고스트 타운이 돼요. 귀신 마을이 되는 거죠. 아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잘 살았던 동네예요. 언젠가 한 번 잘 살았어요. 건물 같은 거 보면. 지금은 뭐 창도 깨지고 있지만, 건물 자체는 돈을 들여서 지을 당시에는 돈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근데 한국의 집들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 건물이죠. 한국 역사가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이제 전부 재개발 대상인데, 아직도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 건물 보면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 건물들이에요. 귀하집은 아닌데 이제 초가집은 아닌데 그냥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대충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이 있죠. 유럽은 근현대 사회 역사가 기니까, 그리고 잘 살았던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재개발하는 지역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다 한 번씩 잘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 걸 인제 현대식으로 다시 바꾸는데, 지금 한국에 재개발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 지역을 재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땅들이 그런데 뭐 얽히고 설키고 있어 가지고 재개발이 굉장히 힘든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